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 정형외과의 박건보입니다. 저는 마르판 증후군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판 증후군이라는 것은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돼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말판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 근골격계, 즉 뼈와 근육, 척추와 팔, 다리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시게 되는데요. 대개 이제 키가 크시고 팔다리가 길고 관절이 유연하고 손가락, 발가락이 길기 때문에 이제 거미손, 거미발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평발이 있으신 분들이 많고 새가슴, 오목가슴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척추 쪽에서는 척추 측만증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 척추 측만증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말판 증후군이 아닌 분들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 나타나는 척추 측만증과 진단, 치료 방법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척추 측만증의 기본적인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말판 증후군에서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척추 측만증은 사전상에서는 척추 옆 구분증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척추가 옆으로 굽고 휘어지는 변형으로 척추가 휘어지면서 몸의 중심에서 틀어지고 그 때문에 이제 골반이나 어깨의 높이가 이제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몸통이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기도 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척추가 틀어지고 몸이 틀어지면 무조건 척추 측만증이냐? 의학적으로는 방사선 검사에서 척추뼈가 10도 이상 휘어지고 회전 변화가 있는 경우를 척추 측만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10도 이하까지는 정상 범위라고 보기도 하고요. 이제 문제는 이러한 척추 측만증이 있는 경우에는 성장기에 키가 크면서 척추가 자라면서 측만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종료된 시점에 측만각이 50도가 넘으면은 성장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척추 측만증이 계속 증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척추 측만각이 80도가 넘게 되면은 체간 균형, 즉 자세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소화나 호흡과 같은 내부 장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측만증의 치료는 20도 미만의 아주 경한 경우에는 이 각도가 증가를 하는지 4에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관찰을 합니다. 그러나 20도에서 40도 사이에 어느 정도 좀 각도가 측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 크면서 계속 각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정도까지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망곡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조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조기는 이 보이시는 바와 같이 목까지 연장되어 있는 아주 큰 보조기도 있고 최근에는 뭐 옷처럼 입게 되어 있는 천으로 되어 있거나 뭐 밤에만 쓰는 이런 보조기도 소개가 되고는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으로 이 만곡의 볼록한 부분을 억지로 눌러서 만곡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보스턴 보조기라는 형태입니다. 보조기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조기를 하면은 척추가 이제 딱 펴진 것처럼 보이고요. 잘 유지가 되면은 나중에 보조기를 풀었을 때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잘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보조기 치료가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와 같이 보조기 치료를 해서 펴진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은 계속 척추 측만각이 증가를 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조기 치료의 목표는 척추 측만증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상태까지 측만각이 진행하는 것을 어떻게든 억제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장기에 척추가 증가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12시간 이상 착용을 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8시간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착용을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12시간, 15시간 정도를 착용을 하고요. 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압박을 해갖고 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눌리는 부위에 피부 질환, 궤양 등이 생기지 않는지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만곡이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이런 위치에 따라서는 착용이 의미가 없는 측만증도 있고요. 성장기에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착용을 하면은 착용 시기는 성장 종료까지 착용을 해야 합니다. 이 보조기를 했는데도 성장기에 계속 증가를 해서 45도 이상의 측만각이 된다든지 성장이 끝났는데
이 측만각이 50도에서 55도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외관상 보기 흉한 것도 그렇고 이제 점점 증가를 해서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합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척추 측만각이 있는 곳에다가 나사못을 박고 강봉을 이용해서 교정을 하고요. 그 부위에 뼈를 이식해서 뼈를 굳힘으로써 더 이상 측만증이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술적 치료의 기본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수술적 치료 방법은 후방 수술법인데요. 환자는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척추뼈를 노출시키고 나사못과 금속 강봉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휘어진 걸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교정된 채로 단단히 굳도록 뼈 이식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골반에서 뼈를 띄었는데요. 현재는 합성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고 수술 기법이 발달을 하면서 이 드러난 척추체의 일부를 이용해서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 뼈를 이식을 하지 않으면은 골반 쪽의 통증도 덜하고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측만증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워낙 긴 부분에 절개가 가해지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는 누워서 안정을 하고요. 전신마취 시간도 있기 때문에 심호흡이나 기침을 통해서 전신마취로부터 회복을 하게 됩니다. 수술 후 3일째만 돼도 걷는 것을 시작할 수 있고요. 5일째부터는 보행기도 없이 걸을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척추 근육의 회복을 위해서 6주 동안은 보조기 착용을 하고 걸어야 하고, 오래 앉아 있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일로부터 6개월 뒤에는 뼈가 다 붙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활동이 가능하고요. 되게 오해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을 하면은 척추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되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행동은 허리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척추 운동 범위를 잘 보존하면 구부리고 펴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못하고 이 각도가 많이 커진 때까지 그냥 두게 되면은 이 각도가 큰 것뿐만이 아니라 유연하지 않고 뻣뻣해져 갖고 쉽게 교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조금 전에 보여드린 나사못과 강봉뿐만 아니라 척추뼈 자체를 부러뜨려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펴더라도 이게 많이 안 펴지고 각도가 좀 남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견인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이 필요할 때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빨리 해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장이 많이 남아있는 환자들에서는 이 나사못을 받고 뼈를 굳혀버리면은 그 부분이 안 자라기 때문에 키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굳혀버린 부분은 안 자라고 안 굳어버린 부분에서 자라게 되면서 2차적인 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키가 크는 것에 따라서 이 기구도 같이 자라는 성장형 강봉을 이용해서 키가 클 때마다 이 강봉을 늘려주고 키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최종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말판 증후군의 척추측만증은 어느 부분이 다르냐? 전체적인 치료는 원인이 없는 특발성 척추측만증과 거의 유사합니다. 보조기 치료는 마찬가지로 20도에서 40도 사이의 만곡에서 만곡의 압박을 통해 측만의 진행을 저지하여 수술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이고요. 성장기에 보조기를 착용해도 증가해서 45도가 넘거나 성장이 끝난 후에 50도 이상의 각도가 있으면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은 동일하게 휘어진 척추를 나사못과 강봉으로 교정하고 교정 부위에 뼈를 유압하는 것이고요. 유압한 부위는 자라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많이 남은 어린 환자의 경우에는 성장하는 강봉을 이용하여 수술하기도 합니다. 말판 증후군에서의 다른 점은 이 마지막 한 줄인데요. 듀랄 액타지아라는 상태와 연관이 되어 있고 척추경의 변형이 있는 경우가 있어 수술 시 주의를 해야 하고 골밀도가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글로도 이제 적절하게 표현이 되는 부분이 없어서요.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판 증후군이 있으신 분의 이제 척추측만증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상으로는 다른 척추측만증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MRI나 CT를 보시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까만색으로 이렇게 구멍이 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요 위에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게 골밀도 검사를 한 건데, 이 녹색 부분이 정상이고 붉은색 부분이 뼈가 약한 겁니다. 근데 이 14살의 젊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이 골밀도 검사가 빨간 쪽에 가 있습니다. 뼈가 약하다는 뜻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나사못을 박을 때 뼈가 푸석푸석하다 보니까 깨지지 않게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골밀도 검사 옆에 있는 것이 MRI 소견인데요.
척추뼈 뒤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이고, 저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이 척수액입니다. 이 듀랄 액타지아라는 것은 저 척수액 있는 부분이 점점점 팽창을 해갖고 상대적으로 뼈가 얇아지고, 그래서 수술하는 중간에 저 경막 부위가 쉽게 다칠 수 있다. 이런 상태를 듀랄 액타지아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말판 증후군의 경우에는 뼈도 약하고, 신경 부위에 대한 손상도, 신경이라기보다 이제 경막액에 대한 손상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술 자체는 거의 동일하게 잘 이루어지고요. 오히려 뼈가 크고 키가 크신 분들이 많아서 수술하고 나게 되면 키가 많이 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판 증후군의 척추측만증에서는 원인이 불분명한 특발성 척추측만증 수술보다는 기구 파손이나 불유압, 감염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할 뿐이고요. 듀랄 액타지아라는 것 때문에 경막 파열에 대한 것이 조금 더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만 이러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을판 증후군이 있으면서 심장 쪽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술 후에 판막 부전 등에 대해서 더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판 증후군 척추측만증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주의는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장 판막 및 혈관 질환에 대한 처치가 가능한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척추측만증은 물론 엑스레이로 보게 되면은 척추가 몸의 중심인 척추가 휘어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겁이 나고, 허리에 대한 등에 대한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그 위험성이라든지 많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잘 치료를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판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척추측만증은 많이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척추측만증과 동일하게 잘 치료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의 주의가 더 필요할 뿐이고요. 심장이나 판막, 혈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치료가 있는 곳에서 치료를 받으면 다른 측만증과 마찬가지로 잘 치료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